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수시장과 고흥군수 조사 결과입니다. 두 선거구 모두 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2주 정도 앞두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거리 유세도 시작되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넘을 수 없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수 산단도 비상입니다. 개정안 시행을 두고는 업체 특성상 근로자와 업체 모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나섭니다.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청년 창업과 첨단 농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합동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여수시장과 고흥군수 선거는 여전히 여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위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최우식, 김종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가 46.7%,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27.8%, 자유한국당 심정우 후보가 1.5%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권세도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권오봉 후보는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지지한다고 응답한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73.9%는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22.6%는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0살 미만의 응답층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4%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수시장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후보의 자질과 인물, 소속 정당, 후보의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2%, 정의당이 3.4%, 바른미래당 2.4%, 민주평화당 2.2%, 자유한국당과 민중당이 각각 1.8%였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장 높았고,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마련, 침체된 구시가지 활성화,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로 70년을 맞는 여순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7.8%가 필요하다, 9.8%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계속해서 고흥군수 후보자들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49.7%, 민주평화당 송규근 37.3%로 오차범위 밖에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3.3%와 9.7%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들에게 해당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물었을 때도 88.4%가 그렇다, 9.1%가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의 자질과 인물이 46.8%, 정책과 공약이 26.6%, 정당이 11.6%, 출신 지역과 학교가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엔 더불어민주당 71.3%, 민주평화당 12.1% 등으로 집계됐고, 타 정당의 경우 3%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기타 정당이나 없다, 무응답도 10%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이 높게 나와 후보들의 차별화된 공약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조사돼 여순사건에 대한 공적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KBS 순천방송국이 공동으로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각 시군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광양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선대위 체제에 들어가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각 도당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들은 또 내일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해 후보들의 지지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단체가 정책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권세도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권세도 후보가 일방적으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권세도 후보는 권오봉 후보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확성기를 동원한 거리 유세와 함께 곳곳에 현수막도 내걸립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이슈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선거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서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는 유세 차량이 등장합니다. 선거용으로 개조된 차량들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야간을 통해서 아마 다 전부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연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후보들을 알리는 현수막도 늘어납니다. 이전까지는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하나씩만 현수막을 걸 수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2개씩으로 늘어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맞춰서 선관위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3일간의 열전. 그동안 조용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후보들 간의 유세 대결이 한층 뜨거워지겠지만 북미 정상회담과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슈와 구도가 기울어진 판세 때문에 대중의 관심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공군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나섭니다. 공군은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첨단 시설하우스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7월 중순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과 첨단 농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비 보조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수산단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여수 MBC는 오늘과 내일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둔 여수산단 업체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업체 근로자들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게 개정법의 골자입니다.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은 한 주에 가능한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녁이 있는 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 시작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자칫 임금 삭감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1,000만 원을 받는데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데 한 200만 원, 100만 원이 까진다. 그러면 800만 원 갖고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잘 살 수는 있는데 우리는 300만 원밖에 현재 못 받고 있는데 70만 원 이상 까버리면 애들 키우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은 상당히 저임금에 지금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은 그 저임금에서 또다시 또 저임금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애경사가 있거나 동료 간의 미안함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면 거의 365일 쉬지 못하고 자기 오프 쉬는 날만 찾아서 찰 수밖에 없는 상황.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인력 충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지금까지도 신규 인력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노사협의를 분기마다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인원 충원 계획을 물어봐요. 별도로 주 52시간 대비해서 인원 계획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한 4, 5일을 진짜 못 봐요. 그래서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화목하게 되겠죠. 임금 보전이 분명히 되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분명히 된다는 전제하에 그게 시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뭐 돈이 없는데 몸이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일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앞둔 여수산단업체 사측 입장을 정리해 보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100원 택시 제도를 다음 달부터 22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교통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다음 달부터 고략동 지역 3개 마을을 추가해 모두 22개 마을로 확대 운행합니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이용권과 100원을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운송수단입니다. 광주 전파관리소가 도서 지역의 방송 품질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파관리소는 내일까지 여수시 화정면 개도를 찾아 취약계층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점검하고 노후 안테나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한정과 전파진흥협회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 설비를 수리하는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승합차를 지원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8,8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합 차량 석 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차량 45대를 지역 사회단체에 지원해왔습니다. 수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들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영화제에 특별 초청됐습니다.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은 최근 개막한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에 다큐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특별 초청작으로 선정돼 다음 달 3일 상영될 예정이며 6월 5일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초청해 모교 후배 간호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는 영화의 불모지인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동유럽권의 장편 영화와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소개하는 영화제입니다. 고흥지역 일부 주민들이 비행성능 시험장 구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군수 후보들의 공식 입장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대책위원회는 최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에 대해 2명의 군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송기군 후보는 당선이 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반면 공영민 후보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 측은 철새 도래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1인 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